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면 분명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고 또 누구는 10년은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속으로 쟤는 뭐 먹고 살길래 저러지?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타고난 유전자겠지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매일 보잖아요. 동안인 분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공통적인 특징 4가지가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이 4가지 부위를 잘 관리한 분들이 동안처럼 보이는데요. 꼭 비싼 시술을 안 받아도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은 진짜로 나이보다 5년 아니 10년은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특징 4가지와 그걸 여러분의 얼굴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홈케어 루틴,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만 잘 챙겨가셔도 다음 모임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유존이 매끄럽고 탄탄하다는 겁니다. 이게 동안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라고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요, 눈가주름이 보일 때가 아니에요. 바로 전체적인 얼굴 윤곽, 특히 턱선이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얼굴이 V라인으로 날렵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살이 아래로 처지면서 턱 라인이 울퉁불퉁해지죠. 침술보라고 부르는 불독살이 내려오고 이중턱이 두툼해지면서 얼굴형이 V에서 U로, 심하면 사각형으로 넓어집니다. 반면 동안인 분들은 나이가 50대, 60대가 돼도 이 턱선이 비교적 날렵하게 뼈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이분들은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턱선을 유지하려면 생활습관과 홈케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처짐을 예방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요,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면 가뜩이나 중력에 의해 처지고 있는 우리 얼굴이 더 빠르게 처지게 됩니다. 머리 무게가 가중되면서 피부가 바닥 쪽으로 계속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꼭 이렇게 눈높이까지 들고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또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얼굴 처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쪽 얼굴만 눌려 있다 보면 눌린 부분만 더 빨리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습관도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처짐이 진행된 분들은 생활 습관을 고쳐도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생활 습관은 예방 차원의 관리이지 물리적으로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지는 못하니까요. 이미 처짐이 진행돼서 습관 교정이나 홈케어로는 해결이 안 된다, 나는 좀 더 확실하게 라인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울세라는 피부 기둥 역할을 하는 근막층에 열을 가해서 근막층이 탱탱하고 쫀쫀해지도록 만드는 원리예요. 이렇게 피부 속을 수축하면 처져 있는 얼굴살이 뼈 쪽으로 확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럼 울세라는 언제쯤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너무 어릴 때보다 확실히 피부가 많이 처졌을 때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딱 중간에 받으시면 좋습니다. 피부가 전혀 처지지도 않았는데 울세라를 받으면 괜히 피부에 자극만 커질 수 있고요. 피부가 완전히 늘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중후반 이후부터 얼굴 라인이 예전 같지 않다 싶을 때, 그때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제 얼굴에 직접 셀프로 하거나 동료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꼭 받는 편입니다. 이렇게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미리미리 받아두면 5년 뒤, 10년 뒤에 또래 친구들과 섰을 때 확실히 탄력과 얼굴 라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울세라는 부작용 같은 게 없나요? 물론 주의할 점이 많죠.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 분, 이렇게 양쪽 볼이 푹 꺼진 땅콩형 얼굴인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굴살이 없는데 울세라를 받으면 애꿎은 지방이 타면서 볼페임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이 더 맞을 수 있으니까 무작정 비싼 거, 유행하는 거 받지 마시고 꼭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맑은 피부톤과 자연스러운 속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름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에요. 동안인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잔주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 피부 바탕 자체가 깨끗하고 얼굴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니까 자잘한 주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피부가 칙칙하고 기미 잡티가 얼룩덜룩하면 주름이 없어도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우리가 귀티 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바로 피부 톤과 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60대 중반인 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꽤 있으셨어요. 보톡스도 인위적이라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세요. 피부톤이 정말 도자기처럼 균일하고 이마와 광대에 소위 말하는 속광이 돌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광이 올라오는 피부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피부과 시술은 좀 부담되는데 집에서 홈케어로는 좀 어렵나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비우고, 채우고, 잠그기입니다. 첫 번째 비우기입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빛이 나듯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단 각질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알갱이에 있는 스크럽으로 벅벅 문지르지 마세요. 장벽 다 무너집니다. 대신에 바하나 아하 같이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들을 주 1, 2회 정도만 꾸준히 발라보세요. 각질을 물리적으로 떼내는 게 아니라 녹여서 자연스럽게 없애는 겁니다. 둘째는 채우기인데요. 혹광의 구할은 결국 제대로 된 보습에서 나옵니다. 피부 속에 수분이 가득 차 있어야 빛이 들어왔을 때 투명하게 반사되거든요. 먼저 지성 피부인 분들, 전 기름이 많아서 로션 안 발라요 이러시죠? 그러면 속광 절대 안 생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보호 본능 때문에 피지를 더 많이 뿜어냅니다. 속은 버쩍 마르고 겉만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심한 속건조 때문인 거죠. 다만 지성일수록 유분기가 많은 꾸덕한 크림보다는 가벼운 수분 에센스나 젤 크림을 여러 번 덧발라서 수분기를 열어주셔야 맑은 광이 납니다. 반대로 건성 피부인 분들은 애초에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유분 함량이 높은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크림을 한꺼번에 듬뿍 바르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얇게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우리 피부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화장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 발라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계속 건조할 수 있어요. 이때는 피부 장벽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걸 최우선시 하셔야 돼요. 과도한 세안, 세게 문지르기, 자외선 같이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를 최대한 피하시고요.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을 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사용해보세요. 피부 장벽은 위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성분이 잘 배합된 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부 장벽 크림으로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 제로이드 크림이 있죠. 이렇게 바탕을 촉촉하게 다져놓은 상태에서 피부 재생 주기를 앞당기는 레티놀 크림이나 피부톤을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주면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속을 잘 채웠다면 마지막 셋째는 가장 중요한 잠그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사실 우리 피부에 흡수되는 양보다 표면에서 증발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만약 건성 피부인데 뭘 발라도 건조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호호바 오일 한 방울 또는 바세린을 딱 콩알만큼만 발라주세요. 이걸 얼굴에 직접 바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서 이렇게 양손을 비벼 얇게 펴바른 다음 그 상태로 얼굴을 감싸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아주 얇은 기름막 코팅이 입혀져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걸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참고로 지성 피부는 그냥 보습제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이미 피부 자체에서 나오는 유분이 오일과 바세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밀폐제를 더 덧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전 이미 이 방법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건조하기만 할까요?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 겉보다 속건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화장품만으로 건조감이 안 잡힐 때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 좋긴 합니다. 스킨 부스터는 유효 성분을 주사로 직접 피부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속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수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흔히 물광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시술이에요. 물론 주사라 좀 아프긴 합니다. 특히 리쥬란은 맞을 때마다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는데요. 맞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세수할 때 손끝에서 닿는 피부 감촉이 달라져서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은 생기 있는 눈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쳐다보는 곳이 바로 눈이죠. 그래서 눈가가 늙으면 얼굴 전체가 늙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동안인 사람들은 눈밑이 환하고 평평합니다. 반면에 나이 들어 보이는 눈가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 많고요. 둘째, 근육을 많이 써서 표정주름이 깊고, 셋째,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눈가는 사실 유독 관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지 한 장 두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우리는 하루 종일 눈을 수천 번씩 깜빡거리잖아요. 얇은 종이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너덜너덜해지죠? 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눈가에는 피지선도 거의 없어서 늘 건조하게 메말라 있기 쉬워요. 주름이 생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눈가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눈 비비는 습관,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크림을 바르실 때도 대충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힘이 제일 안 들어가는 넷째 손가락 약지로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켜 주셔야 돼요. 혹시 그럼 아이크림을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바르면 주름 예방에 좋을까요? 주름 예방의 보습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유분기 많은 제품을 눈가에 덕지덕지 계속 바르면 오히려 비립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림이든지 간에 유분이 너무 많지 않은 크림을 눈가에 얇게 펴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가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겼다면 아이서맛이나 아이파인 같은 눈가 전용 고주파 리프팅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 팁보다 작은 눈가 전용 팁으로 시술해서 안전하게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원리인데요. 만약 눈웃음을 지을 때 생기는 진한 까치발 주름이 고민이라면 보톡스가 효과적입니다. 보톡스로 근육을 살짝 마비시켜서 주름이 접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만 눈가에 보톡스를 너무 과하게 맞으면 웃을 때 눈이 안 움직여서 표정이 어색해지니까 시술 경험이 많아서 필요한 용량을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이미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면 이것도 화장품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간단하게 교정이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표정입니다. 동안인 분들은 표정이 밝고 생동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표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까르르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지고 무표정할 때 입꼬리가 처지게 됩니다. 입꼬리가 처지고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고집스러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반면에 주름은 좀 있어도 항상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는 분들은 훨씬 젊고 에너지가 좋아 보이죠. 여러분도 평소에 거울 보실 때 무표정하게 있지 마시고요. 윗니가 살짝 보이게 하거나 광대를 승천시키는 연습을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페이스 요가라고도 하잖아요. 근육도 기억력이 있어서 자꾸 올려주는 버릇을 해야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매끄러운 유존. 둘째, 맑은 석광 피부. 셋째, 관리가 잘 된 눈가. 넷째, 밝은 표정까지. 사실 이 4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추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노력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홈케어 팁들, 보습 잘하고 표정 관리만 신경 쓰셔도 1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진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팁들 모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든 자외선 차단은 기본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